회피형 INTP 남자친구가 있는데 연락을 너무 안 해요. 어제는 제가 점심 12시에 보냈는데 오후 6시에 답장이 왔어요. 뭐 했냐니까 자다가 쉬다가 했대요. 마음이 식은 건가 생각 들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면서 풀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귀여운 나님께서 만약에 제 INTP 영상을 보셨다면 거기 분명히 연락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MBTI를 가지고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뭐그 영상 보면은 다들 막 용하다 이런 얘기 적어주셨는데, 뭐 그런 제가 한 작업물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달리는 거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MBTI로 그 사람을 진단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영상에서 INTP는 이러합니다라고 드린 말씀이 있으니 그걸 위주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이분들은 연락을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연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연락을 너는 왜 안 하니?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이 귀찮은 연락이 더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면서 푼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귀여운 나님께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는 나는 지금 힘들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힘들어요? 너가 연락을 안 해서 힘들어가 돼요. 그러면은 너가 연락을 안 해서 힘들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상대가 듣기에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듣기가 좋은 말은 아니에요. 너가 잘못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남자친구가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비영나님이 그건 아닌데 그냥 내가 힘들어서 내가 서운해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서운해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네가 잘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INTP 분들이든 뭐 회피형 분들이든 좀 연애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근데 너가 힘들어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린 안 맞는 거니까 이별해야겠다라는 생각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운한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시면은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수도 있는데 언젠가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요 문제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회피형이든 INTP든 뭐 그런 유형을 다 떠나서 서운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관계에 되게 독이 돼요. 아니, 그러면 상대 때문에 서운한데 서운한 거 제가 말도 못해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서운한 거 물론 잘 풀고 말하는 거 물론 되게 중요한데 제가 걱정되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운한 걸 건강하게 말할 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걸 상대를 비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뭐 이렇게 연애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싸우다 보면은 결국은 서로 밑바닥 보게 되는 거고, 아, 그래, 너는 그 정도까지만 날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런 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로 잘해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다 보니까 이별로 가게 되거든요? 진짜 항상 그래요. 그래서 좀 본인이 좀 이별을 잘 당하는 타입인 것 같다. 혹은 상대가 초반엔 잘해주는데, 근데 이제 점점점 뭔가 나한테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별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좀 서운한 걸 주로 말하는 패턴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운한 거는 되게 상대분이 기분이 좋을 수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내가 감정이 상해서 이걸 좋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네 감정을 상하게 만들면 상대 입장에서는 너는 네 기분이 상하면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좋지가 않아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뭐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상대가 보기에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상대가 내가 잘못을 했기로서니 그거를 막 서운하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뻐 보일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회피형 입장에서는 연락을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게 적은 거거든요. 뭐 INTP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연락을 했을 때 이분들한테 이득이 될 만한 게 뭔가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연락의 빈도는 애정의 척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진짜 회피형 도망갈 만한 소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사실 귀여운아님은 연락이라는 게 필요하신 거잖아요. 근데 상대 입장에서 그거를 내가 꼭 시간 투자를 해야 할 만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네가 사랑을 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건 도망가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연락을 이만큼 잘해주면 나도 이만큼 뭔가 해줄 수 있어 라는 걸 차라리 보여주든가 네, 그런 게 훨씬 좋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잘 풀려가시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이 있는데 같은 문제로 싸워 헤어지자 했어요. 결혼 생각이 없다고요. 남자 쪽에서요. 붙잡았지만 잡히진 않았고 마음 정리할 때까지만 연락 받아달라 했더니 알았다 해서 주고받다 잠자리만 가졌는데 재회 이야기나 그 관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또 의미 없는 연락만 주고받아요. 오늘 하루 수고해. 이런 식으로 끊기는 연락만요. 재회가 될까요? 이대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좋은 답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퍼플퍼플님도 본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여기다 남겨주신 것 같고 제가 뭐 이렇게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셔야 되는 노력을 하신 게 없으세요. 연애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현실이라고. 재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현실이란 말이에요. 결혼 때문에 싸우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용에 결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혼 정년기에 가까울수록 연애가 점점 더 현실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감정이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만 가지고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를 해나갈 순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감정이란 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만큼 사랑했다가 근데 너가 날 서운하게 해. 그러면은 이 사랑이 이만큼 있었던 게 이만큼 줄어드는 게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 감정을 믿고 우리가 연애를 한다든지 뭐 가족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럴 수는 없어요. 감정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요게 그래서 제가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같은 문제로 자꾸 싸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좋을 때도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계를 오래오래 끌어갈 생각이 한쪽 정도는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보통 이 싸우는 관계에서 한쪽은 또 의지가 되니까 내 걸 주장을 해서 저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한쪽은 지치는 거죠. 지금 이제 남자분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잡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별 통보가 한번 나온 거잖아요, 둘 사이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전처럼 예쁜 관계는 아니게 된 거죠. 이별 통보 전과 후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퍼플퍼플님이 말씀을 하신 게 마음 정리할 때까지만 연락을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남자분 입장에선 이건 분명히 이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귀었던 정을 생각해서 너가 마음 정리될 때까진 연락을 받아줄게라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연락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마음 정리될 때까진 받아줘라고 부탁을 하니까 연락을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어쩌다 보니까 만나셔가지고 관계도 가지셨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귀었던 사람들이고 연락을 하다 보면 그리고 서로 옆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분 입장에서 아직 정말 제대로 다시 사귀자라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사실은 다른 얘기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그때는 서로 뭔가 우발적으로 잠자리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관계 정리가 안 되고 의미 없는 연락만 주고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마음 정리가 됐어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분도 연락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퍼플퍼플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연락을 하고 연락을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된 일인 거예요, 남자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물론 퍼플퍼플님 입장에서는 이걸 제외를 하고 싶은 거겠죠? 제외가 되려면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실적인 문제가 더 이상 없다라고 남자분이 믿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얼마나 하셨나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내게 되시면 남자분이 아씨 얘 나 설득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설득이란 생각은 안 들지만 근데 내가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별을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요새 얘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안 느껴지는데?
그리고 오히려 정말 너가 내 배우자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재회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거든요.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건 맞아요. 재회에 있어서. 물론 이제 퍼플퍼플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죠. 난 재회를 하고 싶은데 의미 없는 연락만 계속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관계가 이어지려면 중요한 거는 연락을 한다 만다 서로 대화가 끊어진다 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분 입장에서 퍼플퍼플님이 계속 궁금해야 돼요. 궁금하고 네가 다른 사람 안 봤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너가 날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남자분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퍼플퍼플님 입장에서는 남자분한테 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부터 잡으셔야 돼요. 이게 연애를 감정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연애는 그냥 감정으로 하는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답이 없어요. 감정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서로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근데 상대의 감정, 나의 감정, 이걸로 연애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불확실한 걸 가지고서 연애랑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면 되게 너무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연자TV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정은 나의 감정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상대분의 감정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 이미 이별을 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의 감정이 나와 연애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일지라도 내 쪽으로 들어오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분의 감정이 움직이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맞춰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남자분이 어떤 사람을 배우자감으로 생각을 하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 결혼 생각이 없다는 게 남자분이 비혼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비혼주의면은 더더구나 너는 결혼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넌 결혼할 사람 만나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가치관부터 사실 바꿔주셔야지만이 재회도 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만큼 내가 뭔가 보여주는 게 되게 많으셔야 돼요.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남자분이 판단했을 때 이건 연애를 끌어갈 만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이 결론을 어떻게 바꿔주시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전략을 짜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연자TV 쪽에 정말 많은 재회에 대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칼럼도 되게 많이 써놨고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가시거나 혹은 아 정말 혼자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도움 요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녀와 연애는 안 했지만 썸 타면서 키스까지 하고 서로 마음 나눴는데 고백하니 거절하더니 그 후로도 카톡을 계속 주고받아서 제가 밥 한 번 먹자고 했더니 오늘 전화가 와서 그것도 거절하네요. 카톡으로 거절하기 미안해서 전화했다면서 그동안 카톡한 것도 고백 거절한 뒤 제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걱정되어서였다면서 정말 착한 성격인데 고백엔 단호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백이라는 거는 여러분 언제 해야 되는 건지 아시나요? 고백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주실까요? 고백은요, 여러분. 상대가 내 고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하시는 거예요. 상대가 정말 내 고백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일 때 그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 마음부터 표현을 하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고려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백을 먼저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거절당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연애라는 거는 사실 쉽게 시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왜냐하면은 연애를 한다라는 건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작업이거든요. 왜 우리가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을 생각을 해보면 수강 신청을 한 번 하면 3개월 동안 난 그 과목들하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A 과목을 수강하는 거랑 B 과목을 수강하는 거랑 그 3개월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연애도 짧으면 3개월 정도 가는데 3개월 동안 내 인생이 너로 인해서 바뀌는 게 연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연애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아무리 느낌이 좋아서 대략적으로는 잘 맞는 사람인지 보려고 하는 게 있고 특히 여자분들은 그게 조금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춘식이님이 연애를 만약에 그분이랑 하고 싶으셨다고 하시면 마음부터 전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연애가 뭐고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지금 상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나랑 사귀고 싶어 하는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시기 전에 일단 고백을 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상대가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복구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그냥 다음 인을 찾으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정말 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좀 도움 요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혹시 마지막 연애가 조금 됐다면 연애세포가 살짝 죽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 살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